지방흡입을 한 후에 지방흡입을 한 부위가 원래대로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 아니다. 지방흡입한 부분은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뭐 이런 논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끼리 토론하는 것이라면 마이너한 것까지 상세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니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포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방세포가 다른 세포와 다른 점은 그 세포 내에 지방을 쌓아놓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면 이 에너지를 이제 지방화시켜서 이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지방세포들의 이 창고가 커지면 우리 몸에 이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이 창고에 있는 지방을 녹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창고의 크기가 커지면서 몸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키가 크는 성장기 때에는 이 지방세포가 분화를 해서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 지방세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각자의 지방세포, 즉 그 지방세포가 가지고 있는 창고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볼륨이 변화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학문적으로 따지면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포가 있고 이 사이사이에 지방세포를 먹여 살리는 지원 구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집들이 있고 그 집들 사이사이에 골목길들이 있는 거죠. 지방층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요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노는 그 요요가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체중을 많이 감소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요요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요요가 쉽게 생기는 이유는 감량 자체를 좀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 감량의 대부분이 지방이 아니라 수분의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수분의 변화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심한 탈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몸이 살아야 되니까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이런 물을 많이 당기게 되죠. 갈증을 일으킨다거나 해서. 그러면서 이 물은 쉽게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뭐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찐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지방의 감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이 식이나 운동이 너무 또 예전처럼 방치돼 버리면 지방이 다시 쌓일 수가 있겠죠. 창고도 그대로 남아있고 튼튼하게, 그리고 지원 구조도 굉장히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창고는 다시 또 금방 차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아 상태에 한번 몸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우리 몸은 또 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쌓아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무리한 감량, 또 이어서 이런 요요 현상을 겪으면서 점점 더 살찌게 되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분이 사실은 별로 없을 정도인데 좋은 감량을 많이 만들고 이것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그 연구에서도 많은 감량을 한 분들 중에 5년 내에 95%가 다 다시 돌아왔고 10년 내에 99%가 다 돌아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운동과 지방흡입 중에 어떤 것이 더 건강한 감량인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감량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감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반면에 지방흡입은 어떤 과정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수분에 관한 것은 지방흡입은 사실은 시술 직후에 붓기 때문에 이 몸의 수분이 더 증가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직후에 체중이 더 증가하기도 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방흡입은 실제로 지방세포를 왕창 파괴시켜서 이걸 바깥으로 끄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어떤 볼륨의 감소가 지방흡입의 1차적인 효과가 되겠고요.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창고도 줄어들죠. 그래서 지방을 쌓을 창고가 부족해지니까 에너지가 좀 남는 상황에서도 지방이 쌓이는 정도가 굉장히 덜해지게 되는 겁니다. 소아비만이었던 분들은 성장기 때 지방세포의 개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보통 사람에 비해서 볼륨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이런 분들에서 지방흡입을 하면 오히려 보통인 분들보다도 지방세포가 더 적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더 증가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흡입은 지방세포뿐만 아니라 이 먹여 살린다는 지원 구조마저도 부숴버리죠. 그래서 남아있는 지방세포에 지방을 쌓는 것도 굉장히 더디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지방 흡입량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잘 나타나겠죠. 흡입량이 많으면 당장의 볼륨도 많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로도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방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방이 여전히 많이 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도 또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알고 느끼는 것과 다르게 말만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지방흡입이 아직은 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니까 지방흡입 효과를 좀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연예인들이나 SNS 인플루엔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방흡입을 했어도 이것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제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화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볼륨이나 또 증가 속도를 잊어버리고 좀 오래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뭐 저랑 상담할 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촬영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여드리면 뭐 놀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런 증가 속도를 지방흡입한 후에도 많이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도비만인 분들은 이 지방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런 분들이 좀 소극적인 시술을 한 상태라면 그 억제 효과보다 이 증가되는 양상이 속도가 더 빠르면 그것이 이제 극복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그 소극적이라도 지방흡입을 해놓지 않았다면 그런 살찌는 상황에서 아마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 그 정도는 좀 억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도비만인 분들은 흡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어서 좋은 식이나 운동에 의한 감량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보통 사이즈인 분들도 지방 흡입량이 많아야 이런 억제 효과를 잘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흡입량이 좀 충분해야 사이즈도 많이 줄고 덜 찌게 하는 효과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술하는 시술자를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방송에서 의사분들이 나와서 지방흡입을 해도 똑같이 늘어난다, 우리 몸이 자기 사이즈를 기억해서 거기로 금방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팩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의사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거나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이런 사실들에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에 맞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분인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보통의 우리나라 여성들처럼 상체보다는 하체로 지방이 자꾸 늘어나고 또 다이어트로 해도 하체가 잘 빠지지 않으니까 허벅지 지방흡입을 위해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에서 전부 다 그 상체보다는 하체로 허벅지 쪽에 지방이 많은 것이 좀 보이시죠? 이분은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고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이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저야 이제 뭐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지방흡입을 하고 한 2년 후쯤에
혈액 쪽에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병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제 중에 하나가 대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은 사실 우리 몸의 체중을 굉장히 많이 느리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도 병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완치는 되셨는데 이제 체중이 많이 증가되신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저한테 방문하신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허벅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허벅지 부분은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감소 상태로 그대로 그냥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부 쪽은 지방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분이 만약에 그 병 치료 전에 지방흡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찌는 분이었으니까 허벅지가 아마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두꺼워져 있으셨을 거예요. 허벅지 지방흡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소된 것이 잘 보여지는 케이스인 거죠. 이분은 이 오른쪽 사진을 찍은 날 상체 수술을 하셨고 이어서 또 좋은 감량을 꾸준하게 잘 하셔서 예전에 좀 좋은 라인이 다시 되셨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흡입한 부분이 적게 찌니까 이 쪄야 될 것이 다른 부위로 그대로 옮겨가서 그 부분이 더 찌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방흡입한 분이 뭐 체중이 잘 유지되면 좋겠지만 어쩌다가 이제 많이 쪘을 때 수술한 부분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다른 부위가 많이 찌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것은 연구자들도 많이 궁금해서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걱정과는 달리 아주 적은 부분만 다른 부위에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시술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많은 양의 흡입을 해내면 살아가는 동안에 볼륨의 증가도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